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못한다. 그럴 리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머리가 좋은데 그 머리를 공부에 안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좋고 잔머리가 좋은 애들이 오히려 머리를 안 쓰고도 이걸 해결하시는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머리를 쓰게 만들어주는 그 버릇을 길러주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좀 안타까운 케이스가 뭐냐면은 우리 애가 머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공부머리가 없다 이거거든요. 부모님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애가 머리가 차라리 나쁘면 그냥 그래 우리가 머리가 나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는데 분명히 머리가 좋단 말이에요. 애가 여기저기 가서 하는 거 보면은 말도 잘하고 막 잔머리도 있고 요령도 있고 한데 이상하게 공부할 때 보면 뭔가 좀 답답하고 평소에 안 그러다가 이 책상 앞에만 앉으면은 뭔가 되게 엉뚱한 말을 하거나 진도가 좀 느리고 이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옛날에는 막 놀리듯이 우리 애는 공부를 뭐 잘할 수 있는데 머리가 좋은데 뭐 공부를 안 해요 이렇게 말한다고 막 놀리듯이 얘기하는 옛날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이제 요즘에 뇌과학도 많이 발전하고 인지 심리학도 발달하고 부모님들의 메타인지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게 그냥 아유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뭐 노력을 안 해 이게 아니고 진짜로 머리가 괜찮은데 공부할 때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애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는 사실 굉장히 답은 명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머리가 괜찮은데 공부 머리가 안 나올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심플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좀 다른 채널 나가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간단하죠. 머리가 좋은데 공부에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머리가 없다는 말은 없고요. 제가 봤을 때 머리가 좋은데 머리를 공부에 안 쓰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쓴다? 그럼 이제 얘가 뭐 흥미가 없다. 뭐 우리 애가 뭐 노력을 안 한다. 집중을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혼내기 마련인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머리가 좋은데 그 머리를 공부에 못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과학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낸 책에다가 평범한 아이들은 어떻게 최상위권이 되었을까라는 책에다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썼어요. 뭐냐면 사실 이제 우리 뇌에도 여러 가지 부위가 있잖아요. 거기서 전담하고 있는 역할들이 다 달라요. 근데 전두엽은 특히 판단하고 추론하고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요. 반면에 기저핵, 손회, 두정엽이라는 부위들이 같이 협동해가지고 자동화 회로라는 거를 돌립니다.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머리 쓰는 부위가 이제 전두엽이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되는 것도 있잖아. 수학으로 치면은 8, 9, 72, 4, 8, 32, 그 다음에 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그러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와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뭔가 머리를 쓰지 않아도 이 자동화 회로에서 돌리는 거죠. 자동화 회로를 쓴다는 거는 사실은 전두엽을 안 쓰고 있다는 말하고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가 전두엽을 안 써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방식으로 애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전 애들한테 구구단 외우지 말아라, 자연적으로 외워진다 외우지 말아라고 해요. 저도 수업하면서 애들이 8, 7, 56 탁 튀어나오면 저도 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이거를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쌓아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두엽을 계속 쓰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8, 7 그러면 56 탁 튀어나오는 건 전두엽을 안 쓰고 자동화 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8, 7 그러면은 8 곱하기 5가 40이니까 그럼 8, 6은 48, 8, 7, 56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계속 뭔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을 만들어줘야 우리가 전두엽을 쓰는 훈련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두엽을 안 쓰고 자동화 회로만 돌리는 친구들이 문제가 조금만 바뀌어도 이걸 어려워하거나 전략이 필요한 문제들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캐나다 맥길 대학교라는 연구팀에서 실험으로 검증을 했어요. 카드를 이제 소팅하는 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팀한테는 이 카드를 특별한 룰을 가르쳐주지 않고 어떤 패턴을 알려주지 않고 당신들이 알아서 소팅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줬고요. 이 팀에는 똑같은 걸 시켰는데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이걸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패턴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재보니까 당연히 누가 빨랐냐면 이 자동화 회로를 돌리는 쪽이 좀 더 빨랐죠. 반면에 이쪽 계속 판단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됐던 이 팀은 조금 느렸죠. 전두엽을 쓰면서 조금 느렸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 발생했냐면 맥길대학교 연구팀이 이 룰을 살짝 바꿨어요. 룰을 살짝 바꿔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전두엽을 쓰던 팀들은 그냥 하던 대로 다시 하더라. 왜? 어차피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이
자동화 회로 쪽으로 패턴을 가지고 이 일을 하던 사람들은 이건 내가 패턴으로 안 되네, 그럼 여기서 내가 머리를 써서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아예 손도 못 대는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화 회로를 쓰는 거에 익숙해지잖아요. 다시 전두엽을 쓰는 일로 바꿔주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동화 회로를 공부할 때는 최대한 안 쓰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전두엽도 중요하고 자동화 회로도 중요하죠. 자동화 회로에서 전략을 세우고 그것들을 숙달해서 이쪽으로 보내주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건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이 전두엽을 전혀 안 써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이 전두엽을 쓰는 방식을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것들을 견뎌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얘기한 주제가 뭐냐면, 왜 머리가 좋은 애들이 공부 머리에 이걸 못 쓰느냐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잔머리가 있거나 눈치가 빠른 애들은 이 문제를 딱 보고 몇 개만 풀어보면 이걸 굉장히 쉽게 자동 회로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리가 좋고 잔머리가 좋은 애들이 오히려 머리를 안 쓰고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머리를 쓰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를 쓰게 만들어주는 그 버릇을 길러주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시겠죠? 그럼 그렇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잔머리가 좋은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억지로 이 머리를 쓰게 할 수 있느냐, 걔네들 눈치가 빨라가지고 문제를 보자마자 자동화 회로를 옮길 수 있는 애들인데 머리를 쓰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저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두엽을 쓰는 문제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유형으로 문제를 풀게 하거나 공식 암기로 문제를 풀게 하면 그 아이들의 수학 실력은 절대로 오르지 않는다. 왜? 굳이 내가 이 전두엽을 쓰지 않아도 이게 요령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아내고 이미 뭐 사회가 가르쳐 주는데 굳이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이 방법이 더 좋은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런 친구들한테 억지로 머리를 쓰게 하는 문제를 줘야 된다. 이게 뭘까요? 저는 이게 이런 아이들한테는 빠르게 답을 구하는 문제는 너는 전두엽을 쓰지 마 라고 말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은 결국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설명을 하게 만든다던가 유도하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뭔가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게 만드는 연습을 계속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들한테 뭘 시키냐면, 문제를 주고 답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아예 답을 알려주고 어떻게 풀어냈는지를 서술해와라, 아니면 설명해봐라 라는 식으로 문제를 바꿔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모의고사 같은 문제를 주고 나서 이 문제 답 구하지 마, 답 구하지 말고 이 문제를 딱 보고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뭔지, 쓰라고 준 힌트가 뭐고,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출제자가 파놓은 함정은 뭐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를 글로 써라. 그리고 답은 안 읽어도 돼 라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미션을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요즘에 많은 영상에서 그 아이의 미션을 바꿔줘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방향으로 바꿔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잔머리가 좋고 전두엽을 안 쓰는 친구들에게 필요한 거는 전두엽을 쓸 수밖에 없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친구들한테 가장 안 좋은 방법이 뭐냐면 유형으로 문제를 풀게 하는 거. 이런 친구들이 이제 유형으로 문제 풀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어려운 문제 나오면 틀리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려고 어려운 문제들을 또 유형으로 풀리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도 그걸 파악해요. 그런데 이게 다시 시험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그거를 다시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왜? 맥길 대학교에서 연구했던 것처럼 자동 회로로 쓰던 그 영역에서 내가 다시 전두엽을 쓰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인 거죠. 저는 이런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하면 이 자동화 회로를 못 돌리게 하고 전두엽을 쓰는 미션을 줄 것이냐, 그게 충분히 훈련된 다음에 자동화 회로로 넘어가게 도와줄 것이냐를 고민하시면 저는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못한다, 그럴 리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머리가 좋은데 그 머리를 공부에 안 쓰고 있다. 근데 그 머리를 정말 두뇌가 멈춘 건 아니잖아요. 두뇌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전두엽을 쓰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감각으로, 유형으로 이 자동화 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공부는 중학교 때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고등학교 가면 통하지 않는다는 거를 좀 미리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미션을 바꿔주는, 전두엽을 쓸 수밖에 없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미션으로 미션을 바꿔주는 것, 우리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